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의 특징을 바라본다면은 바로 이제 AI라는 대표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 매론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거는 GPU와 HBM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약간 그 기업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면서 그 시세를 소화를 하고 있다.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살짝 높게 나와주면서 최근에 1월 달과 2월 달 이 주요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미쳐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근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당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시장이 쉬어갈 때는 같이 조정 폭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요. 오히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오늘처럼 또는 최근에 개파락 맞았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조금씩 사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 상승을 출발을 해 가지고 그날 더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개파락 맞았을 때 상대적으로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VIP 포트에서도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 나왔을 때 추가 매수했고요. 오히려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인식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잡으려면은 따라가는 매매, 특히나 이 갭이 떴을 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지난번 미국장에 이런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개파락 맞았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 현재가부터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방송 중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편입을 할게요. 현재가 4,610원이고요. 4,610원의 종목명은 이구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올해 주목을 해야 됩니다라고 2월 달에 있었던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대창과 이구산업과 같은 이 종목들이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이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주가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한마디로 바닥권까지 다시 오게 된다면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내용도 나와주면서 어제 슈팅이 좀 나왔지만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좀 물렸던 부분들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소화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구리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올해 우리가 구리를 주목을 해야 될지 이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바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바로 요 이슈입니다. 요즘에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 나와주고 있고요. 이 구리 관련 이슈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JP모건에서 구리 가격이 2025년도 초에 $10,000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구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철금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 강력한 회복세가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최근 한 2년 정도에서는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이 통화 정책,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나 이런 소비자들이 이 소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는 특히나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강력한 회복세에 살짝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요 기사 이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미국만 나름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유럽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만 슬슬 완만하게 조금 뭔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최근에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기 확장 국면이 미국 제외한 국가들에서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또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요.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이전보다는 최근 한 2년 정도보다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강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서비스 섹터 쪽이 유난히 또 강점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경기가 그동안에 회복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그 온기가 제조업 중심으로도 조금씩 회복될 부분들이 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제조업 지표나 산업 생산 지표 같은 지표들도 회복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구리 선물 가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입니다. 뭐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가격대까지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그동안 가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가격대를 최근에 돌파를 나와주면서 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가격을 돌리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을 조금 제가 주기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노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당장은 뭐 5월 달이다, 6월 달이다, 7월 달이다, 뭐 PPI 높게 나왔다, CPI 높게 나왔다, PCE 높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겠지만 파월 의장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그 리스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신용 리스크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용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고요. 최근에 연체율 자체도 가계의 연체율뿐만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 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 연체율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를 너무 늦춰버리면은 그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는 이미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들 앞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수요단에서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은 이 달러와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이 원자재 가격들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공급 관련된 이슈입니다. 바로 최근 이슈고요. 중국의 재련소가 감산을 예고했다라는 내용들인데 자, 작년 4월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개월 만에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손실 보는 중국의 재련소, 구리 재련소가 정리를 하고 있다. 네,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 아래 기사, 이 영문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는 또 구리 농축액이 공급 부족과 가공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향후 구리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사실 뭐 중국발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남아프리카 이슈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남미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구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공급에 대한 차질이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확장돼 가지고 지금 공급에 대한 감소 우려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죠? 바로 AI입니다. 그 AI와 관련해서 뭐 요즘에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원전주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쪽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원전 산업도 앞으로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전선에 뭐가 들어가죠? 바로 구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또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연결하는 뭐 전선에 사용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코퍼 컨섬션 인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는 이 구리의 소비 자체가 이 북미 지역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 소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19만 7천 톤에서 2030년도에 25만 8천 톤, 그리고 2040년도에는 29만 3천 톤 정도의 구리 소비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I 쪽 관련해가지고 이 구리 관련된 이 가격도 또는 구리라는 이 비철금속도 앞으로 수요단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그 AI 정설, 서버 정설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구 산업이. 자, 그래서 이구 산업은 이제 차트로만 좀 설명해 드리면, 구리값이 한 11년 동안 이제 올랐는데, 좀 오른 것, 구리값이 오른 것 치고는 그 관련 이 종목이 그렇게 막
그 시세가 터지고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좀 돌파 여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구리라는 부분들, 구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세 종목 정도를 뽑을 수 있잖아요. 뭐 첫 번째가 풍산, 이 방산 쪽으로도 엮이면서 또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지만 이 대창과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도 같이 묶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이 시세가 한번 나왔던 거는 초전도체 또 이슈로 한번 올라갔는데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은 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량 소화가 언제 나왔냐면은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전에 이때 당시에 이구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는 바로 초전도체 이슈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는데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전에 이때 몰렸던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 소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래량도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제야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 물량 수급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봉 차트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은 뭐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자, 물론 뭐 당기적인 관점에서는 10% 오늘 하루 만에 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뭐 5%, 10%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뭐 아직 자리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구리 관련된 종목들 한번 길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우선은 그래도 이게 또 기간적인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1차 목표가는 4,950원 잡고요. 2차 목표가는 6,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우선은 전에 갭을 하락했던 거니까 4,1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